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남들에게 들키기 싫었던 부분, 내 자신감이 가장 낮았던 부분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회사에서 일한 지 한 6년 정도 됐거든요. 6년 동안 일하면서 수차례 이직을 시도를 했었는데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 이직을 시도했었을 때를 다 세어보니까 약 80번의 인터뷰 기회가 왔었더라고요. 그래서 리크루터랑 인터뷰했던 거, 매니저들이랑 인터뷰했던 것들을 다 세어보니까 거의 약 한 160번 정도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80번의 기회를 지나면서 거의 매일 링크드인을 보고 구직 광고를 하루에도 수십 개씩 하고 더 이상 어플라이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매일 봤었거든요. 링크드인을 매일 보면서 이 회사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 연봉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을 하고, 연락이 왔을 때 너무나 기대가 되고 여기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안 됐다고, 탈락됐다고 연락이 왔을 때는 그 실망감, 그리고 그 실패들이 쌓이면서 오는 그 절망감 을 정말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커리어에 있어서 그렇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제가 지원을 워낙 많이 하고 인터뷰를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많은 정보들을 제가 습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력서를 쓰는지, 어떻게 인터뷰를 하는지. 그래서 제가 잡을 수 있도록, 직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 친구들이 굉장히 꽤나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준 친구들도 있고, 뭐 중간에 그냥 잠깐씩 도와준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거의 다 잘 됐어요. 직장도 잘 잡고, 그 직장 잡은 뒤에 이직도 몇 번씩이나 하고 잘하더라고요. 근데 정작 나는 이직을 못하고 있으니까 참 이게 웃긴 얘기죠.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제가 링크드인에 들어가면 구직 공고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링크드인 프로필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프로필을 보면 이 사람이 어느 회사를 다니고 어떤 직업 그 포지션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터넷 찾아보기만 하면 웬만하면 그 사람의 연봉을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를 봤을 때는 이 회사에 이 포지션이면 이만큼 벌겠다. 또 어떨 때는 막 그런 포스트가 올라가죠. 이직에 성공했다 라고 하면서 올리면, 나는 이직에 이렇게 실패하고 탈락했다고 연락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뭐 박탈감이 들고 내가 진짜 못난 것 같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친구의 프로필을 봤는데 내가 다니는 회사보다 좀 적은 것 같고 연봉이 나보다 낮은 것 같으면 이게 괜히 우월감이 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정말 우월감과 박탈감이 정말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삶이 피폐해지더라고요. 시선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남들과 비교를 통해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와중에 2년 전이죠. 2023년 7월에 저는 정리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제가 그때쯤이면 이 회사 온 지 한 4년쯤 됐었거든요. 근데 4년 동안 이직이 안 됐던 친구가 제가 갑자기 정리해고를 통보를 받으니까 저한테는 사형 선고 같은 거예요. 나는 4년 동안 다른 데 이직을 할 수가 없었는데 실패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나를 킥아웃 해버리니까 나는 갈 수 있는 곳이 없나 보다, 나를 원하는 직장이 없나 보다 라고 하면서 사형 선고 받은 그런 느낌이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뭔가 불안하고 돈을 못 벌 것 같고, 그때 결혼한 상태였거든요. 제가 뭐 이직이라도 잘 하는 사람이었으면 뭐 다른 데 가면 되지 라는 생각하는데, 이직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정말 불안하고 좀 삶의 방향을 잃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마음에 구멍 하나씩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 구멍은 이제 결핍 구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정해놓은 직업이 있었어요. 목사가 되라는 직업을 정해놓으셨는데 그거를 정해놓으니까 제가 틀 안에 갇히는 것 같고, 뭔가 마치 신내림 받은 사람처럼 이 직업을 안 하면 망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몰랐어요. 또래 친구들이 자신감 있게 나는 뭐 과학자가 될 거야, 대통령이 될 거야, 막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어떻게 저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지? 라고 생각이 들면서 주눅이 들더라고요. 나는 내가 목사가 될 거야 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 절대 못 하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주눅이 들더라고요. 박탈감이 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릴 때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와서 어른이 돼도 그 자신감이 없고 주눅든 모습이 계속해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결핍 구멍이 있는데 그거를 누군가는 물건으로 채우려고 하죠. 명품 가방이나 뭐 차나 집이나 혹은 사람 관계를 통해서 막 채우려고 해요. 내 결핍을 막 채우려고 해서 매일 명품 가방을 보고 있고 매일 차를 보고 있고 집을 보고 있고 혹은 사람을 맨날 만나야 되고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링크드인을 열심히 봤습니다. 그 말은 내가 좋은 회사를 다니고 높은 연봉을 받아야지 이 구멍이 채워진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그런 신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링크드인을 매일 열심히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구직 공고를 열심히 어플라이하고 남들이 어느 회사 가고 어느 포지션에 있는지 계속 보게 되고 그랬죠. 그런데 더 이상 저는 링크드인에서 구직 공고를 보지도 않고 지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들의 프로필을 봐도 별 감흥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제 능력에 있어서 제 미래에 있어서 좀 확신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한 번도 꺼보지 못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 무언가가 되고 싶다 라는 꿈이 좀 생기고 삶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180도 바뀌게 된 계기는 저의 진정한 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나라고 했을 때는 이제 나라는 사람, 진짜 나라는 정체성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정체성은 결국 내 안에 있는 강한 신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들은 결국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결국 목적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의 목적을 발견했어요. 목적을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떤 게 중요한지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진짜 나를 발견하면 길이 명확히 보이고 정말 확신에 찬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저처럼 고통받지 않고 힘듦을 겪지 않도록 자신만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무료 웨비나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자신의 목적을 발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 링크에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토픽으로 돌아와서 저는 더 이상 좋은 회사, 높은 연봉을 꿈꾸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Climbing the corporate ladder라고 내가 회사라는 이 세계에서 뭔가 말단부터 시작해서 뭐 과장급, 팀장급, 디렉터급, 임원급이라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걸 이제 꿈꾸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첫 번째로 회사라는 시스템은 일단 회사에서 요구하는 스킬에 따라서 직무가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내가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스킬을 배우고 역량을 습득한 다음에 스킬을 통해서 그 업무에서 내가 퍼포먼스가 얼마만큼 나았냐, 그리고 리더들한테 내가 얼마나 눈에 띄었냐에 따라서 승진이 되고 뭐 이직을 한다든지 다른 팀으로 옮길 수 있다든지 그러는 건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나의 개개인성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회사가 요구하는, 회사가 필요로 하는 스킬에 내가 맞춰지면 되는 거구나. 그 스킬을 배우고 역량을 배우고 하면 고용이 되고 돈을 더 받고 승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스킬을 습득하고 역량을 쌓고 퍼포먼스가 나오기까지 정말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그걸 하시는 분들도 리스펙 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과 노력이 너무나 큽니다. 저는 그 시간과 노력을 내 일에 쓰기로 했어요. 내 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이런 거거든요. 용의 꼬리로 살 거냐, 뱀의 머리로 살 거냐, 이런 말인데 지금 현재 제가 용의 꼬리와 뱀의 머리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용의 꼬리는 아무리 많이 올라가봤자 용의 몸통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용의 머리가 용이 어디로 나아가는지, 어디로 나아갈지 주도권이 없습니다. 결국 회사한테 모든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내 커리어가. 하지만 뱀의 머리는 작은 성과가 있더라도, 작은 성공이 있더라도 내가 진두지휘하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커리어를 리드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즉 훨씬 더 열정을 가지고 의미 있게 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가슴 한편에 사직서 하나씩은 품고 있지 않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열심히 회사에서 인정받고 혹은 이직을 해서 또 좋은 회사를 가서 연봉을 더 높이 받을까, 남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직서라는 거를 딱히 생각해 본 적은 없고 뭐 이직서?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크리스찬이거든요.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이 듣는 소리는 자족해라, 현재에 만족해라, 이직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현재 있는 데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해라,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직을 하려고 할 때마다, 이직을 하고 싶을 때마다 죄책감이 듭니다. 생각해보세요. 제가 80번의 이직 기회가 있었어요. 그 말은 즉 제가 지원을 얼마나 많이 했다는 말이겠어요. 그 한 번 한 번 때마다 죄책감이 좀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이 회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자니 내 직장 생활이, 내 일이 너무 지겹고 너무 힘들고 의미가 하나도 없는데, 당연히 회사에서 일하는 게 좋고 그 나의 미래를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싶으신 분들은, 열심히 코퍼레이트 레더를 올라가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지만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나의 집세를 내야 되고 내가 카드 빚을 갚아야 되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내가 잘하는 일 혹은 나한테 의미가 있는 일을 떠나서 그 직장 생활 이외의 삶들, 뭐 내가 여행을 가고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차를 사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나한테 의미가 있는지, 남들한테 의미가 있는지, 가치가 있는지 또 모른 채 일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하지만 내 일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요. 훨씬 더 좋아하고 잘하는 걸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을,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로 내가 돈을 벌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의미가 있겠죠. 더 제 말에 공감되시는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갑자기 자본도 없는데 갑자기 내 일을 시작한다는 게, 창업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잖아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냐, 영어로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Something that you believe in. 나에게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 말은 굳이 사회적인 일, 봉사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내 삶에 있어서 큰 변화를 불러온 노력이나 일이나 경험들을 서비스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예시로 들어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정말 무기력하게, 허탈하게, 열정 없이, 목적 없이 살다가 저라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목적이라는 걸 제가 발견하고 나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를 발견하고 나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저한테는 이거는 180도 정말 큰 변화였거든요. 이 변화를 제가 경험하려고 정말 수많은 목적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고,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는지, 잘하는 일을 발견하는지, 자기 개발서부터 시작해서 목적을 발견하는 서적들까지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그거를 통해서 목적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서비스화를 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을 정말 발견하고 싶은 분들은 그 서비스를 받으러 오십니다. 그거는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그게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정말 원하고 내가 삶의 방향성을 찾아서 내 삶을 정말 확신 있게 명확하게 살아가고 싶은 분들은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줬고, 나한테 정말 의미 있는 일을 남들에게 해준다, 서비스를 해준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보다 의미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정말 열정 있고 정말 의미 있고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조그만한 변화라도 하나씩 다 있거든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한테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지만 남들에게는 자연스럽지 않고 당연한 것들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조그만한 것들도. 그래서 내 인생에서 내가 부부관계가 정말 안 좋았는데 거의 이혼까지 갔는데,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내 부부관계가 정말 발전됐다, 이혼을 안 하게 됐고 정말 너무 인구 부부가 됐다. 그럼 정말 그것도 엄청난 큰 변화예요. 그거를 서비스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부관계를 향상시키고, 부부관계가 정말 안 좋은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아기를 출산한 다음에 너무 힘들었지만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걸 했는데, 나에게 정말 이 출산 후의 경험이, 혹은 출산의 경험이 너무 좋았다, 정말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서비스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 주세요. 그 서비스가 없다라면 다른 사람들은 출산의 경험이, 출산 후의 경험이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실망스럽고 힘들 수 있는 일인데, 그 서비스를 받고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정말 좋은 출산의 경험, 출산 후의 경험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다 각자에게 있거든요.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들을 통해서 내일을 어떻게 더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시작할 수 있는지 좀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